더 잦아지고 더 거세진 극한 호우. 반지하 주택에 사는 30만 가구는 비만 오면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항상 이게 일기예보는 필수고 물 좀 안 들어왔으면 제일 좋은 거고.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대책 또한 반복됩니다. 나오는 정책들은 반지하 없애겠다, 차수판 설치하겠다. 이 딱 두 가지였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주택들은 아직 많은데요. 집값 하락이라든가 임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좀 거부를 하시는. 여전히 많은 반지하 주택.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반지하에는 또 다른 가난한 세입자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반지하 퇴출 정책 2년. 열악하고 위험한 반지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거세지는 극한 호우와 반복되는 정책 사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아무거나 만지지 마.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집. 변기에서는 역류한 오수까지 솟구칩니다. 가족은 다급히 반지하 주택에서 탈출하는데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찬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발달 장애인 가족, 그리고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반지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 지하 공간의 주거 용도로서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마철. 2년이 지난 현재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찾았습니다. 반지하가 진짜 많다.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지대라서 사실 반지하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근데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반지하가 있고. 확실히 물막이판이 많이 설치됐다. 그쵸. 요 지역에는. 그런데 이것도 작년 5월이 지나서야 됐어요. 그래도 사실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마음이 좀 나요. 당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반지하 주택. 이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집 창문까지 물에 잠겼던 처참한 장면은 아직도 주민들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굉장히 쑥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일대가 거의 다 난리가 아니었죠. 계속 뭐 집기들 다 나와 있고, 그 집기들 다 닦고, 부셔진 거 뭐 다 처리하고, 있는 거 빼내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작업을 했던 거예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5년 만에 서울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는 2022년 8월. 겪어본 적 없는 물벼락에 수도권 전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있다라는데요. 특히 지대가 낮고 복개천이 있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피해가 컸습니다. 취약계층, 그중에서도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일명 반지하 퇴출 정책을 내놨습니다. 반지하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공공이 매입해 점차 없애나가고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그 집에서 그대로 살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밤에 돌아다니면 그 집에 불이 켜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있는 지하, 반지하 주택은 32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 중 약 96%,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만 20만 호가 넘습니다. 이는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외신들은 반지하를 한국 도심에서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단 국가라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시작되는데요.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창 냉전 시절이었던 때 방공호의 목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주택마다 지하에 창고 같은 공간을 둬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처음에 이제 사용이 되다가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80년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반지하 공간들을 더 이상 놀리기에는 좀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공간들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주택 부족난이 심화하자 1984년 지하층 주거 양성화를 위해 공간의 2분의 1만 땅 밑에 묻혀 있어도 지하로 인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창문은 지상으로 나오고 거주 공간은 반만 묻힌 반지하라는 주거 유형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자현 씨를 만났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70대 구자현 씨는 올해 3월부터 이곳 반지하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지대가 낮아 위험했던 반지하 주택에서 그나마 지대가 높은 침수 이력이 없는 반지하 주택으로 이사 온 건데요. 하지만 집이 어둡고 환기가 어려운 불편은 그대로입니다. 저기 내가 힘으로 최대한 열어놓은 거예요. 그다음 닫기도 힘들고. 저거 가지고 환기를 갖다 해서 이제 뭐 겨울에는 어떻게 살 거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열악한 환경이지만 평생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거기가 고향이니까는 벗어나면 이제 거의 한 70년을 가다가 사는데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랑 사귀어야 되고 모르는 데서 다른 데 가면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 토지주택공사 전세 지원금을 합쳐 5천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반지하 주택뿐입니다. 그 돈으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또 집주인들이 또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살고 싶겠어요. 과거 고도 성장기 반지하 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모으기 전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열악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살던 공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거주자 통계는 달라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더 나은 집을 얻어 이주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점점 사회 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사회 노령화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심 지상의 안전한 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도 점점 1인 가구, 노령 가구 중심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집값 비싼 도심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반지하 주택. 재작년 대책 발표 후 이들은 반지하 주택을 벗어났을까요? 서울시가 파악한 반지하 주택 가구 수는 23만 7천 가구입니다. 이 중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 지원을 받은 가구는 3,290가구,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906가구고요.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 원을 최장 72개월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995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주한 가구만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지원받고 이주한 가구도 미미하지만 그렇게 지원받고 이주해 가면 다시 그 반지하에는 또 다른 가난한 세입자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주거 상향 사업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면 다시 반지하로 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수판을 설치한 주택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행정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강남구 전체 가구 수에 버금가는 서울 반지하 주택 가구를 없애 나가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옮겨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LH나 SH 임대 지원을 받은 3,200여 가구 중 2,810가구는 세입자가 직접 찾은 민간 임대주택에 LH나 SH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옮겨갈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지하 주택 외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매우 후퇴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재정 투여를 통해서 도심 생활권 내 매입임대주택을 늘려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통해 월세를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합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보증금,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네, 500에 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하 방들이 다 이제 물이 잠기면서 그래도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상층으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1층이나 2층 방들이 다 금방금방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때 이후로. 한 부동산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원룸 평균 임대료는 월세가 75만 원, 전세의 경우 2억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 형태는 월세가 많지만 5집 중 1집은 자가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임에도 자가로 반지하에 사는 가구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자가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가이면서 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은 정책수단이 지금 없죠. 이 얘기를 굳이 드려야 되는 건 관악구 참사의 그 가구가 자가였어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가정해 볼 때 그 집은 굉장히 위험한 집이거든요. 근데 위험한 집인데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힘들어요. 자가이기 때문에. 반지하 신축을 불허하는 한편 기존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해 공공 매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반지하 공간에 전시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2021년까지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던 반지하 주택이었는데요. 공간이었는데요. 네. SH가 매입해 지역 공유 공간으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건축가분들을 섭외해서 인테리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 이 동네의 어떤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반지하보다는 여기가 정말 쾌적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시 공간으로서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경로당이나 수방자재 대여 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입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SH는 올해 상반기까지 반지하 주택을 2,718호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서울 전체 반지하 주택 가구 기준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라 각각의 임대 기간이 다르고 매입 금액 합의 역시 쉽지 않은데요. SH는 원활한 매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매입하는데 한 가구당 평균 따져보면 지금 한 3억 가까이, 2억 9,800 정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1억 8,200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또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은 이제 서울시와 저희 SH공사가 반반씩 6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부담을 내서 가는 상황으로 있는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구당 6천만 원씩 이제 계속 이제 그게 저희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반지하 퇴출을 외쳤지만 사실상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반지하의 삶. 당장 침수 사고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한데요. 구청 직원들이 반지하 주택을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계세요? 아직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집. 사람이 없으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과 연락처를 붙여둡니다. 서울시에서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기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청에서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비 많이 오면은 이제 여기가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침수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물 들어오는 거 막는 판이랑 여기서 물 역류할 수도 있으니까 역류 방지기 이렇게 좀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무상으로 혹시 신청 원하시나요? 현 거주자가 세입자라면 거주자와 집주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분이 동의하시면 거의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세입자분도 이제 물 들어오면 피해 보시는 거 마찬가지니까 거의 그렇게 좀. 서울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2만 4천여 가구를 선정, 그중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막이 판 등이 대피하는 데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이지만 침수를 막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수위가 되더라도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기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물이 그 수위보다도 더 많이 더 높은 수위가 된다 그러면 물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수판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쌓는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더 이상 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마냥 이렇게 믿으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 그래서 차수판을 설치하더라도 주변에 물이 어느 정도 차는지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한 상황이 되는지를 항상 잘 예의주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지만 아직 침수 우려 주택 8천여 가구에는 물막이판조차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면 외부에서 이제 물막이판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침수 주택이라는 낙인 때문에 집값 하락이라든가 임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좀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구가 위험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안 따라주시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서 행안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상습 침수 등 거주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집이라면 임대 제한이나 안전장치 의무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행정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강제하고 당연히 그 설치 지원은 공공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대로 묻는 그런 식의 좀 행정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정도의 조치는 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진은 정부의 반지하 주택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두 부처는 모두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퇴출을 외쳤지만 결국 올해 여름도 물막이판을 넘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지하 지하를 무조건 사람이 살지 않겠다라고 매번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2010년에도 발표했고 2022년에도 어떤 지하에 사람이 살면 안 되는지를 가르마를 타는 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30만 가구를 어떻게 다 대응을 할 것이며 20만 가구를 어떻게 다 대응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지하는 살면 안 되거든요. 어떤 가구가 정말 위험한지,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반지하라는 그 주택 유형에 아무도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보다는 비슷한 가격대라면 당연히 공공주택에서 좀 더 양호한 환경에서 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당연히 먼저 우선시할 겁니다. 올해 2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호우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재난 대비는 지금과 달라져야 하는데요.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우리 평소에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과거보다 좀 더워졌다, 과거보다 좀 비의 양이 좀 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경험은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반지하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만 예산 갖고서 우선적으로 좀 재원을 투입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가 돼야 하는 집. 그 집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비가 똑같이 내린다면 똑같은 참사가 벌어질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 먼저 찾아낸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사람이 살 만한 곳이냐 이 집이, 이런 규제가 지금 전혀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